독일인들이 자국 브랜드를 버리고 한국 차를 선택한다고. 유럽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기아 디자인을 벤치마킹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테슬라보다 기아를 선택한다는 유럽 부자들의 놀라운 결정. 유럽 전역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식들. 과연 사실일까요? 한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심지어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까지 한국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불꽃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서 직접 경험한 한 독일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바이스베르크입니다. 위넨 외곽에서 바이에른 모터스라는 자동차 딜러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저는 20년째 같은 시간에 이 매장 문을 엽니다. 3대째 이어온 가업이자 한때는 지역에서 가장 번창했던 이 매장은 이제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전쟁 후 폐허에서 일궈낸 가업, 아버지가 BMW와 메르세데스의 판매점으로 키워낸 자부심의 상징이 이제는 쓸쓸한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43세 자동차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고 독일 최고의 자동차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딜러십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혁명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으로 진열된 차량들의 먼지를 닦아내는 제 눈빛은 점점 더 흐려져 갑니다. 한때는 고객들로 붐비던 쇼룸은 이제 고요함만 가득합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들이 진열대에 가득하지만 손님들의 발걸음은 뜸해졌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급격한 물결 속에서 이곳은 마치 스마트폰 시대의 유선 전화를 파는 가게처럼 시대에 뒤처진 느낌입니다. 저는 창을 통해 밖을 바라봅니다. 매장 앞 도로를 지나가는 최신형 전기차들, 테슬라, BMW 회사 폭스바겐 ID, 차점 그리고 가끔 보이는 낯선 실루엣의 차량들. 그때마다 제 가슴은 묘한 감정으로 조여듭니다. 제 매장에는 팔리지 않는 내연기관 차들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늘어서 있으니까요. 매일 밤 저는 기도합니다. 어떤 변화라도, 작은 기회라도 오기를. 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지의 의료비와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딸, 안나의 학비를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대로라면 매장 임대료도 감당하기 힘들어질 상황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 한스가 의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즘 부자들 사이에선 한국 전기차가 대세야. 기아의 EV6과 EV9이 테슬라보다 더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위넨에서, 그것도 BMW와 메르세데스의 고향에서 한국차가 인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저 친구의 과장된 말로 여기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제 매장에 들어온 한 고객이 제 생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기아 EV6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디오 엔지니어이며 기아 전기차의 주행, 소음과 음향 시스템이 경쟁 차종보다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던 한국차에 대한 인식과는 너무나 다른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저는 인터넷에서 기아 전기차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권위 있는 자동차 매체 아우토 빌트가 기아 EV6를 테스트한 결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전 속도 테슬라 능가, 주행 소음 측정 최저치 기록, 내부 마감 프리미엄급. 제 눈은 믿을 수 없는 평가들을 읽으며 점점 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독일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리뷰어들은 기아 전기차의 주행감과 디자인,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고 일부는 더 이상 저렴한 대안이 아닌 최고의 선택이라는 평까지 남기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합니다. 제 매장에 기아 전기차를 들여오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을 주변 딜러들에게 말했을 때 돌아온 것은 비웃음과 경고였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차를 판다고? 미쳤니? 손님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야. 그냥 폭스바겐이나 팔지, 왜 굳이. 그러나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은 자금을 모두 동원해 기아 전기차 세대의 EV6, EV9, 2로 EV를 구매했습니다. 매장의 최고 위치에 이 차들을 배치하고 미래를 선택한 당신을 위한 한국의 전기차 혁명이라는 문구에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처음 며칠간 제 예상대로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손님들은 호기심에 차를 둘러보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한국차라 라는 말을 남기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부는 노골적인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테슬라보다 싸니까 그렇겠지. 독일 기술력을 따라올 수 있을까? AS는 제대로 될까? 날이 갈수록 제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매장 임대료 기한은 다가오는데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매장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심지어 오랜 단골들마저 저를 피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모두가 틀리고 나만 옳은 걸까? 불안함이 저를 덮쳤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직감을 믿었기에 이 도전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평소처럼 매장 문을 열고 차량들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매장 앞에 고급스러운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내린 사람은 지역에서 유명한 클래식 음악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곧장 파란색 EV용로 걸어가 관심 있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자는 파란색 EV용을 자세히 살펴보며 미넨 교향악단 지휘자 토마스 헤르만임을 밝혔습니다. 독일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이 왜 제 작은 매장에 한국차를 보러 왔는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토마스는 차의 디자인에 감탄하며 시승을 요청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첫 고객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함께 아직 저도 이 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시승이 끝난 토마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고급 오디오 시스템과 주행 중 실내 정숙성의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음악가로서 차 안에서의 음향 경험이 메르세데스나 BMW보다 뛰어나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독일차의 우월성이라는 관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토마스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더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남겼을 뿐입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독일 최고의 지휘자가 한국차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기아 전기차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독일의 권위 있는 자동차 매체들조차 기아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800V 충전 시스템, 열관리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런 분야에서 한국차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 딜러 친구 클라우스를 만났습니다. 토마스의 방문 소식과 제 생각을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가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자부심을 저버리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독일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전쟁 폐허에서 일구고 아버지가 세계적 명성으로 키워온 전통이 한국차 한 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클라우스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저도 독일인으로서 자동차에 대한 자긍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통과 자부심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 임대료와 아버지의 병원비, 딸 안나의 대학 학비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역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저는 배신자, 매국노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30년 단골들은 더 이상 매장에 들르지 않았고 지역 맥주집에서는 노골적인 냉대를 받았습니다. 병상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실망한 눈빛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EV6, EV9, 니로 EV를 매장의 핵심 위치에 배치했고 바이에른 모터스에서 유로퓨처 모빌리티로 간판도 바꿨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차종 변경이 아닌 제 정체성과 가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첫 주는 악몽 같았습니다. 매장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호기심이나 조롱의 시선으로 한국차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정말 독일차만큼 좋은가요? 부품은 어디서 구하나요? 수리는 어디서 하나요? 질문마다 불신이 묻어났습니다. 매출은 바닥을 쳤고 저는 밤마다 제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독일 전역을 강타한 극심한 한파로 많은 전기차들이 충전 문제와 배터리 효율 저하로 길에 멈춰섰습니다. 테슬라도 아우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언론은 전기차의 한계를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아의 전기차들은 이런 상황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을 위해 개발된 열관리 시스템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저는 미넨 시내에서 눈길을 묵묵히 달리는 EV용을 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자동차 블로거가 추위에 강한 이방인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는 독일 전기차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매장에는 이전과 다른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영하 20도에서의 성능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기아 전기차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엔지니어링에 관심 많은 독일인들에게 이런 기술적 우위는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습니다. 그날 첫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위넨 공대의 원자력 공학 교수가 EV용을 구매한 것입니다. 그는 차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독일 차의 감성적 디자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완벽한 찬사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은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독일인들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기아의 기술력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메르세데스의 우아함과 BMW의 주행감을 따라올 수 없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저는 판매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기아 전기차를 독일차의 대체제가 아닌 실용적인 대안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독일 기술의 감성과 한국 기술의 효율성,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독일인의 자부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브랜드 충성도보다 성능과 가성비를 우선시했습니다. 판매량은 서서히 증가했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BMW 연구소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가 퇴근 후 조용히 제 매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내부적으로 BMW도 기아의 전기차 기술을 연구 중이며 특히 800V 충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한국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문은 조용히 업계에 알려졌고 점차 다른 자동차 전문가들도 제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기술 조사 차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전기차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제 매장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먼지 쌓인 내연기관 차량들이 있던 자리에는 다양한 기아 전기차들이 자리했고 매장 한쪽에는 기술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판매원이 아닌 전기차 시대의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간의 변화와 성공을 이야기하며 저는 독일 자동차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품질과 혁신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자동차의 전통은 브랜드가 아닌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정신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의 세대도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후 새로운 시작, 글로벌 경쟁 속에서의 혁신, 어쩌면 제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해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 안나에게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출이 안정되어 학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나의 환한 미소에서 저는 제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유로퓨처 모빌리티는 이제 미넨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완전히 주류는 아니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가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이 여정은 단순히 다른 브랜드를 파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시작은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미넨에서 한국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딜러십이 등장했다는 소식은 업계 내에서 조용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빌트는 미넨에서 만난 이방인의 전기차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저희 매장을 방문하고 기아 전기차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기술 분석을 바탕으로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테스트 결과 기아 EV6의 충전 속도와 한파 대응 시스템은 현재 유럽 시장의 어떤 전기차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 기사는 독일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반감을 표했지만 많은 엔지니어들과 기술 전문가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이 평가에 주목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점차 전기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방문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문객들의 변화였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비교 목적으로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아
전기차의 실질적인 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800V 충전 시스템이 정말 20분 만에 80%까지 충전되나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정말 영하 20도에서도 문제 없나요? 주행 거리는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저는 이런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단순 판매 전략을 넘어 독일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매장 한쪽에 전기차 기술 자료실을 만들어 충전 인프라, 배터리 기술, 친환경 생산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정 브랜드 홍보보다 전기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독일인들의 정서에 맞았습니다. 그들은 감성적인 마케팅보다 기술적 데이터와 객관적인 성능 비교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공학도 출신인 마르코는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독일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자국 브랜드를 지지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 전기차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BMW,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종종 매장을 방문했고 기술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BMW 연구원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기아의 800V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배터리 냉각 기술은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업계 내부의 관심은 점차 공식적인 인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독일 전기차 기술협회는 기아 EV용을 2025년 가장 혁신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한국 전기차가 독일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활용하여 지역 대학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위는 공대 전기차 연구소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세미나를 개최한 것입니다. 세미나에서 독일과 한국의 전기차 기술을 비교 분석하는 세션이 가장 인기를 끌었고 많은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학술적 접근은 독일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제지 한델스블라든 독일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만날 때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두 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서로 배울 점을 분석했습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넘게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왔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혁신적인 접근법은 우리 산업의 새로운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소비자 협회가 실시한 전기차 만족도 조사에서 기아 EV6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충전 속도, 배터리 성능, 가격 대비 가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는 독일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인들은 브랜드 충성도가 높지만 동시에 품질과 성능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 전기차가 객관적인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 그들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매장 유로퓨처 모빌리티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판매점을 넘어 전기차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허브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매장 내에 시뮬레이션 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이 다양한 충전 시나리오와 일상 사용 패턴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저희 접근법이 독일 전역의 다른 딜러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함부르크 등 주요 도시에 유사한 컨셉의 기아 전기차 전문 매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저의 정보 중심, 경험 중심 철학을 따랐고 각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독일 브랜드들도 전기차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소비자 중심의 혁신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전체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넨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전기 모빌리티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저는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소비자 인식 변화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우리의 자동차 전통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통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기차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발언은 큰 공감을 얻었고 주요 산업 저널에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독일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였습니다. 기아는 이 전통 있는 독일 자동차 전시회에서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였고 독일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아 부스는 메르세데스, BMW와 나란히 위치했지만 방문객 수와 관심도에서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모터쇼를 찾은 독일 총리는 기아 부스를 방문하여 한국의 전기차 기술에 감탄을 표했고, 이는 국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환영합니다. 라는 그의 말은 독일과 한국 자동차 산업 간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마르코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가 몇 년 전 작은 매장에서 시작한 도전이 이제는 독일과 한국 자동차 산업 간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완치되어 퇴원한 아버지와 함께 미넨 시내를 드라이브했습니다. 도로 위에는 이제 다양한 기아 전기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충전소에서는 독일차와 한국차가 나란히 충전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야. 마르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항상 어렵지만 그 변화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도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차의 성공이 아니라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르코라는 한 독일인의 시각을 통해 우리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국적이나 브랜드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미넨 거리를 달리는 기아 전기차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일의 교통 문화와 환경의 일부가 되었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기존의 관념에 도전할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의 작은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미넨의 마리엔 광장 주변은 BMW, 메르세데스와 함께 기아와 현대의 전기차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달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광경입니다. 마르코의 유로퓨처 모빌리티 매장은 미넨에서 성공적인 기아 전기차 딜러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 기술에 중점을 둔 정보 제공과 실제 경험 방좋은 다른 딜러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자동차 딜러지만 이제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존경받는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전문지는 전통과 혁신의 만남 독일 자동차 산업이 한국에서 배우는 것들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조명했습니다. 한때 저렴한 대안으로만 여겨지던 한국 브랜드가 전기차 시대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독일 자동차 클러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독일인 중 68%가 한국 브랜드를 고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23년의 42%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통적인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충성 고객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아는 최근 미넨 근교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했으며 300명 이상의 독일 엔지니어를 고용했습니다. 이 센터는 유럽 시장에 특화된 전기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독일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마르코는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고객 피드백 세션에 참여하여 실제 독일 소비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 안나는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저희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전통적인 독일차만 고집하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한국 전기차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은 독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기아와 현대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의 소비자 행동 연구에 따르면 2,535세 독일인들에게 가장 혁신적인 자동차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 기아가 테슬라에 이어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는 이제 기아 EV6 GT와 현대 아이오닉 6과 포르쉐나 아우디와 나란히 고속주행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전소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전기차들이 함께 충전하는 모습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마르코의 경험은 비즈니스적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지역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젊은 자동차 딜러들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독일 자동차 문화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미넨 거리를 지나는 기아 전기차들은 더 이상 이방인의 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독일 도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고 독일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모빌리티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 마르코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들의 합이라는 사실을 그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